속으로는 정말 망했다. 어떡하지? 부산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런 말이 있어 두 번째. 파워윈디라는 말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최은경 기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말 중에 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파워윈디가 추임마예요. 최은경 하면 추이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이 말을 처음 만났을 때 공부를 해보니까 파워윈디는 모래를 정말 못 맞는 말이었어요. 모래를 못 맞는 말인데, 직전 경주에 1000m에 나가서 이제 경주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탔을 때는 1200m로 거리를 늘려서 선행을 나가보려고 했어요. 네, 그 당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8번 게이트였고 출발은 가장 좋았어요. 작전 지시도 선행이었다 보니까 선행을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1200m 단거리다 보니까 번호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었고, 안쪽에 있던 빠른 말들이 선행을 나가면서 저는 선행에 실패했습니다. 일단 외곽 전개 자체가 무리한 전개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고 쫓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경주마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쓸 수 있는 호흡의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파워윈디가 모래를 맞자마자 1200m 페이스를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4코너를 빠져나오면서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파워윈디는 폭발적으로 속도가 늘었어요. 아무래도 모래 반응이 있던 말이 모래가 없어지니까 비축해놨던 힘들이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폭발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는 게 추임마는 최선의 선택이다. 4코너를 빠져나오면서 제 안쪽에 6번 말이 하나가 붙었어요. 그런데 파워윈디가 그 6번 말을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 말한테 지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파워윈디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마 파워윈디가 1800m도 소화했던 만큼 폐활량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었지 않나. 1200m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 1300m에서도 우승을 함으로써 2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2연승을 하고 나니까 그 당시 3세마였던 파워윈디가 나갈 수 있는 대상 경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안 더비인데요. 코리안 더비는 경주 거리가 1800m로 장거리 경주다 보니까 1200m, 1300m에서 우승을 한 파워윈디가 뛰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경주 거리였어요. 그래서 코리안 더비를 준비하기 위해 1800m 일반 경주, 이 경주에서는 파워윈디가 2등을 했습니다. 코리안 더비에 나가서 전개가 조금 더 잘 풀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행히 코리안 더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9 코리안 더비, 파워윈디가 3등을 한 그 경주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코리안 더비를 준비할 때 파워윈디는 제저 타박상이라는 부상을 얻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저 타박상은 발바닥 타박상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아무래도 부상이 있다 보니까 파워윈디를 코리안 더비에 출전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타박상이 나아갔기 때문에 코리안 더비에 무사히 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작전 지시는 최대한 앞쪽에 붙어 있을 것, 모래를 맞더라도 최대한 붙어 있을 것. 크게 보면은 이 정도였어요. 5번 원더풀 플라이가 선행을 나가려고 강하게 밀고 나왔어요. 그 당시 3번이었던 파워윈디는 5번을 보고 의식을 하면서 먼저 모래를 맞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선행을 나가고 싶었는데 말은 이미 모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강하게 밀어도 말은 취입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쪽에 붙어있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말이 쳐지면서 최후미로 갔을 때 와, 정말 그때 아찔했어요. 모두 내 탓이오. 부산의 4코너 부분이 서울의 3코너 중반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산에 비해 서울의 직선 주로가 매우 짧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을 부산보다 조금 더 일찍 잡아야 돼요. 파워윈디가 충분히 거리 손실을 보더라도
그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큼의 폐활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거리 손해를 보면서 외곽 쪽으로 추입을 시작했습니다. 4코너 나와서 말의 추입력이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발 하면서 속도가 줄지 않기를 바랬어요. 본의 아니게 체중이 많이 빠져가지고 힘든 상태였을 텐데 장거리를 잘 소화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고, 코리안 더비라는 대상 경주도 나갔고 농림식품부 장관배라는 경주도 나갔고, 2개의 경주에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얻었었고요. 그 이후 일반 경주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깨졌던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파워윈드를 타면서 추입에 대한 감각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급해지지 말고 분명 참으면은 추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말이었어요. 정말 440km 나가는 왜소한 말인데 장거리 추입력을 보여줬던 말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놀랍고요. 제가 또 파워윈디 같은 말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파워윈디가 워낙 순한 말이다 보니까 그 어떤 말과도 병합을 할 때 잘 맞춰주었고, 또 병합을 할 때 그 추입력이 어디 안 가는지 4코너만 오면은 정말 끌었어요. 뒤를 따라가면은 말이 끌지 않는데 뒤가 아니라 옆으로 병합을 하면은 정말 끌고 가버렸어요. 추입하는 줄 알고. 네, 조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추입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추입마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래가 정말 싫었던 말이었거나. 네, 저도 모래를 맞아보니까 모래 맞기 정말 싫어요. 네, 정말 아프고 눈에 모래가 다 들어가가지고 눈도 불편하고, 파워윈디는 모래를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네, 오늘은 이렇게 파워윈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모래를 못 맞는 말을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부하기 편하도록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면 베스트이지만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으면 인정하고 한 발만 쓰자. 오늘 파워윈디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